브랜드 디자인 실무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75분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에 또 1시간 반 정도 85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저도 목소리를 크게 내어 보겠습니다. 출발 시작. 자, 3주. 오늘은 이제 아이디어 리서치와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하여 진행된 브랜드를 심볼 로고와 심볼 마크를 디자인하는 주간으로 2주간 연계를 하겠습니다. 4주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5주, 6주, 7주 대면 수업 시간을 1시간 앞으로 1교시 그리고 밑으로 5교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루를 정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5주차에 1시간 더 보강, 6주차에 1시간 더 보강, 7주차에 1시간 더 보강하면 3시간 타임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 지나서 하기에는 2학년들은 취업도 있고 편입 준비도 있기 때문에 전시 전에 앞당겨서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강의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전체 강의 시간표인데요. 제가 수업이 매일매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준비, 비대면이기 때문에 수업 자료 준비가 굉장히 많아요. 직접 얼굴을 보고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표현이 되는데, 이 전체 30명 가량 되거든요. 30명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 30명이 과연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론 강의처럼 이렇게 저 혼자서 시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 시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에 수업하기를 원해요. 주말에도 문자 오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뭐 바뀔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1명이지만 저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1대1 수업이 아닌 만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배려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여러분들도 오전에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이 있다든가 제 수업이 있고 오후에 또 바로 수업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톡에서 소통을 하죠. 그러면 그 단톡에서 학번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는 이렇게 수기로 얼른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전자출결로 갑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성적평가서에 수기로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죠. 누구누구 출석이 안 돼 있는데 라던가 이렇게 문자로 남기죠. 단톡에.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강의 출결 전자 출결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을 수기로 하여서 10분 내에 다 제가 정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교수님 저는 지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출결 시작이 저도 미리 뭐 1분이라도 빨리 출결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정시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선택도 바로 하겠다. 10분 안에 출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 있게 10분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톡에서 소통하다 보면 36분에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다 보면 1시간이 지각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혹시나 또 저한테 서운해하지 말라고 요렇게 요렇게 알려드립니다. 10분 안에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10분까지는 출석을 정상으로 해 드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답할 때가 있고,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다라고 또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 내에 31명을 다 한다는 건 조금 무리죠. 무리지만 최대한 빨리빨리 합니다. 저는 새벽부터 앉아서 여러분들 실시간 끝날 때까지 저는 책상에 앉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도 긴장 상태예요. 여러분은 한 명이지만 저는 한 명이 31명을 대해야 되거든요. 답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통적이거나 공지를 했던 사항은 제가 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2학년이잖아요. 그죠? 1학년들도 공지사항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또 묻고 또 묻고 하면 제가 알려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메일 번호로 몇 번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지했습니다. 강의 계획서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공지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A반, B반 모두 이렇게 출석부 번호대로 순서대로 우리 석주가 또 재민이가 제일 멋져서도 맨 앞에 가야 되겠지만 출석부 순서별로 제일 앞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별로 제가 또 다 동시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제가 동시에 프린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 거를 읽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가 최대한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옳은 조언을 할 수가 있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될 때는 제가 답하지 않아요. 코멘트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여기서 끝낼 수 있을 때는 제가 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자, 정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몇몇 예제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동영상 찍을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 완성도가 있겠지만 제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으로 작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4명의 친구들 거를 제가 시연을 할 건데, 저번 주에 개인적으로 교수님 답해주세요, 교수님 답해주세요 이렇게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채는 친구들 떡 하나 주겠다는 생각으로 나쁜 뜻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선정을 해요. 요런 친구는 요렇게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친구가 3명이고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문자가 와서 이제 제가 다시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제가 제안하는 이런 디자인 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모방이나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각자 네이밍이 틀리고 기업 이름이 틀리고 브랜드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는 거는 그 회사의 주 종목 회사에서 만약에 뭐 게임 회사다, 텔레마케팅 하는 곳이다, 제과점이다, 뭐 이럴 때 그 기업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에 맞도록 우리가 리서치를 했고 그 리서치에 맞도록 디자인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톱.
요 유튜브 동영상 75분은 미리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5분을 지난 시간이 10시에 시작하면 11시 30분이에요. 그래서 11시 30분, 11시 전에는 수업이 끝나기를 저는 원하죠. 근데 하다 보면은 제가 1시까지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거의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거, 이름은 제가 가렸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것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다 체크를 한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처음 보낸 거, 두 번째 보낸 거, 심지어 세 번째 보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작하자마자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빠르지 않나? 그래서 그래도 한번 다시 열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밤에 작업을 했다가 아침에 다시 열어봤을 때 느낌이 또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셔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된 다음에 이제 메일 보내시면 제가 메일창도 열어놓기 때문에 교수님 보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제가 다 수시로 체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문자 주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이렇게 단톡에 답을 합니다.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단체 수업이죠. 이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간혹 너무 못 알아듣는다 내지 코멘트 할 게 너무 길다 하면 제가 전화를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75분 동영상 강의는 미리 보세요. 제가 미리 띄우잖아요. 그리고 85분 그렇게 진행하는데 요게 지켜진 친구들은 11시 30분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검토하고 다음 주 수업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미처 보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 강의를.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시간은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11시 30분에 끝내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또 진행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3, 4주차는 오늘도 한 장으로 받을게요. 중간과정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뭐 4장 열든지 2장 열었더라도 한 장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A4 가로로 받겠습니다. 컨셉은 완전히 매뉴얼 작업하는 것처럼 안 하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완성본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 4주차를 함께 진행하는데요. 로고 타입과 컨셉, 심볼 마크와 컬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고 타입과 컨셉과 심볼 마크와 컬러에 연관되는 사례들을 오늘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예제를 실제로 제가 제안하는 것을 일러스트 파일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베이직 시스템, 기본 시스템 제일 중요하죠. 로고 타입, 심볼 마크. 자, 저번 주에 도요다가 T, O, Y, O, T, A 여기서 나왔다고 했죠. 요 두 장면만 볼게요. 현대도 악수하는 모습.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디어도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컨셉이 잘 정리된 이미지 형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브랜드 상징 첫 번째 심볼 마크. 심볼 마크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상징 체계이다. 무슨 뜻이냐?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의 뛰어남을 담아서 전달해야 된다. 앞전에 두 장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볼 로고와 심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볼 로고는 기업의 이념이나 목표가 응축되어
이미지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심볼은 단순한 도형으로 나타내는 형태와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심볼은 이렇게 생겼고 로고 타입은 이렇게 생겨서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자, 두 번째. 브랜드 상징 로고 타입. 좀 전에 거는 심볼 마크였고요. 로고 타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주는 네이버가 분기별로, 계절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또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타입일 경우에 기업명 또는 제품명의 시각적인 가독성을 표현하는 것. 무슨 소리냐? 가독성. 눈으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랍어를 썼다. 그럼 우린 가독할 수가 없어. 하지만 국제 공용어인 영어이기 때문에 가독성은 있어. 읽혀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브랜드 인지도에 중요한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로고 타입이란 일관된 이미지로 읽힐 수 있도록 개성적으로 디자인한 도안 문자입니다.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라기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심볼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네이버는 굉장히 사람들과 친근하기 때문에 그 스타벅스와 똑같이 녹색이에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친근함으로 컬러를 적용을 했고 로고 타입도 굉장히 볼드체로 했네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있는 폰트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이버체 이렇게는 가요. 네이버에서 로고 타입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체로 다시금 개발하는 거를 네이버체라고 해요. 네이버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3. 브랜드와 컬러. 자, 코카콜라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색이 뭐예요? 빨간색. 티파니 하면 여러분들 그 반지 그 결혼할 때 또는 약혼식 할 때 그 젊은 여성이 좋아하는 그 반지 보석이 티파니라고 해요. 저도 티파니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플한 디자인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티파니 스타일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습니다. 자, 색상은 브랜드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최고의 마케팅 요소다. 뛰어난 연상작용의 힘이다. 뭐 하면은 떠올라요. 연상, 이미지 어소시에이션, 브레인스토밍 법도 있고 이미지 어소시에이션 법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심볼을 보면. 그리고 색상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걸 연상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녹색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코카콜라는 빨강. 그렇게 고객, 즉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는데 형태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이 컬러입니다. 자, 브랜드와 이미지.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광고라는 것이 있죠. 광고. 상품을 광고해요. 그렇게 해서 간접적인 연상 이미지로 브랜드만의 좋은 이미지 부여한다. 고객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브랜드 이미지는 광고나 카탈로그 등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카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메인 카피, 서브 카피 이렇게 해서 저도 조선일보 24회 대학교 4학년 때 신인부 장려상 12명 안에 들어갔어요. 12명 하면 많은 것 같죠? 여러분 2000점에서 12점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신인부 장려상
받아서 상금도 받고 트로피도 받았습니다. 대학생 때 했어요. 다 상 받은 게 대학생 때 제일기획도 받았고, 또 아트박스 공모전에서도 특선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모전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되는 공모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5번째, 브랜드 그래픽 요소. 여러분들 좋아하는 24시간 편의점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픽 요소가 꼭 있어요. 심볼 로고 타입이 정해진 다음에 꼭 있어요. 그래픽 요소가. 그렇게 해서 시각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 로고를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 이렇게 돼 있죠.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맥도날드 보여준 거 기억나나요? 거기에 보면은 포테이토 칩을 표현한 거 있어요. 그리고 M, 이니셜 M, 맥도날드 M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픽 요소를 만든 거 보여드린 거 기억나나요? 그런 것처럼 시각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브랜드 로고를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이다. 자, 상점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반복에 의해서 자꾸만 보는 것에 의해서 시각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은 그 회사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메인 컬러도 많이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 색 쓰지 말라 그랬어요. 투 컬러. 저는 투 컬러가 제일 좋더라고요. 많이 쓰면 3 컬러. 보통 투 컬러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브랜드와 컬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지금은 브랜드에 대해서 상징성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지금은 컬러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느낌을 보십시오. 브랜드와 컬러 아이덴티티는 동질성이죠. 통일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안나수이 하면 뭐 떠올라요? 퍼플, 보라. 이렇게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도 한번 지금 정해진 거를 연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여성스럽다, 우아하다, 유니크하다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안나수이 브랜드. 보라색 빛으로 소비자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도록, 보라색이 신비한 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적인 컬러 마케팅과 동시에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포지티브, 두 번째는 네가티브예요. 이렇게 심볼 마크 로고 타입이 정해진 다음에 상품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 컬러도 쓰고요, 보라 컬러도 써요, 퍼플 컬러도 써요. 그죠?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컬러가 많이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펩시의 블루 하면 요렇게 떠올라요. 그죠? 약간 짙은 색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인쇄와 사진을 찍었을 때 칼라 농도지만 여기서 원하는 칼라 CMYK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반드시. 사용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자, 펩시의 블루는 지구를 창조한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펩시콜라 브랜드래요. 굵은 폰트로 펩시 로고를 디자인하고 2008년도에 리디자인이 됐네요. 그리고 푸른색 배경을 강조해서 한층 다이나믹한 입체감을 부여하였대요. 그리고 펩시 이름은 소화 요소는 펩신. 여러분들 톡 쏘는 맛이잖아요. 우리 가스명수 한번 생각해 볼래요? 톡 쏘지 않나요? 소화제? 소화 효소인 펩신에서 나왔으며 이름의 컨셉이 거기서 나왔대요. 그래서 펩시의 파란색이 주는 깊은 바다의 시원하고 상쾌한 이미지, 젊음, 정직, 청량감을 암시한대요. 지금 2학년 중에
지금 아이디어 중에 하나 있어요. 이 청량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고 지금 준비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니셜, 사람의 웃는 모습의 입모양이죠, 입모양. 이렇게. 때로는 뭐 태극 모양에서 땄다. 그렇진 않대요. 그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 사람이 디자인했다 이것도 아니래요. 공모전에서 한국 사람이 국내 어떤 교수님이 상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펩시 회사에서 미국에서 했습니다. 자, 티파니의 스카이블루를 보면 팬톤 컬러만 있고 CMYK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표기는 못했는데요. 이 스카이블루가 주는 그 고급스러움. 그동안은 원색 위주가 많았죠. 블루, 레드 이렇게 원색이 많았다고 하면 화려하고 고정관념을 탈피한 개성적인 색, 실제로 이거 물감색에서 얘기하면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죠. 에메랄드 그린인데 티파니에서 전략적으로는 스카이 블루라고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 블루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네거티브, 포지티브, 배경을 흰색에 썼을 때는 이렇게 포지티브라 하죠. 요건 네거티브고요. 흰색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케이스에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 반지랑 똑같네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많이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타벅스의 하월드 슐즈라는 사람이 이제 스타벅스를 이익 내는 회사보다 여기 TME 텔레마케팅이에요. 회사 이상으로 야심찬 것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추구한대요. 황폐한 일상 속 소비자들에게 낭만과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커피 전문점의 분위기를 계획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커피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텔레마케팅은 온 전 세계로 다 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니셜처럼 이렇게 키홀더, 자동차 홀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슬리브처럼 왜 뜨거운 컵에 테이크아웃 할 때 뜨겁기 때문에 슬리브를 끼워주잖아요. 종이 슬리브. 속에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골판지로 꼬불꼬불해서 공간을 주어서 손에 느껴지기에 이렇게 뜨겁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산도요.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끼워진대요. 그렇게 해서 갖다 대면은 이게 계산도 되고 입력도 되고 다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저는 스타벅스 잘 안 가서 가끔 이제 쿠폰을 누가 주시면 그때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 자료는 일본 자료를 제가 캡처 떠왔어요. 일본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자, 스타벅스 초록은 안정하고 포근함을 준다. 안정감과 포근함. 그래서 스타벅스의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구축되었어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4명의 학생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제안은 제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리서치한 것을 토대로 제가 다 프린트해서 점검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코멘트 한 친구들이 있고 그냥 교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리서치한 것을 토대로 제안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가렸어요. 이 친구는 여기 상반부에 이름 써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메인 로고가 있고 서브 로고가 있대요. 서브 로고라고 하지 않고 엠블렘이라고 합니다. 엠블렘. 어떤 상징성을 주는 캐릭터와 같죠. 캐릭터와. 캐릭터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엠블렘은 로고 타입의 상징성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메인 로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서브 로고가 조금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는 다시 한번 해보자. 조금 기존의 거 다 부시지 말고 여기서 발전시켜보자 이랬는데 다시 보낸 것은 오히려 지금 것보다 저는 지금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컬러 톤이 좀 많죠. 이거는 그라데이션을 줬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라디언트 사용한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도 되고 여기서 조금 줄여도 됩니다. 자, 이거는 그 뮤직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았어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이 친구는. 잘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로도 한번 보냈네요. 왜냐면 저번 주에 제가 2주차에 설명을 했더니 이런 친구들은 저는 너무 예뻐요. 제가 동영상에서 올렸던 거를 대답한 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본인 거를 실천해 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로고 타입을 이렇게 리서치를 몇 장을 한 건데 제가 몇 개만 요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다. 골든벨, 뭐 골든 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에서 1등을 시상을 했다 이러면 어떤 트로피를 줄 때 골드라는 색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학생이 한 친구 그 그라디언트 사용한 거에 이 색깔을 써도 좋겠다 했는데 다시 제가 적용해 보니까 횃불의 의미가 있었어요. 횃불. 그래서 이 금 칼라는 아닌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심플해서 본인이 진행해 보고 싶어서 진행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 두 가지로 함축을 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다 해서 이름을 문이라고 지었대요. 문. 다시 할 때는 문으로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저번 주는 보내주셨네요. 당연히 이 친구는 A. 학점이 다는 아닙니다. 쏘리.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메인 로고 타입, 네거티브 로고 타입인데 심볼이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를 두 가지 제한한 것 같은데요. 보통은 하나로 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느낌은 좋으나 이런 느낌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요것도 사실 보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조금 가를 때 조금 더 이미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단숨에 디자인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필은 단숨에 돼요. 필은 단숨에 되지만 옮길 때는 시간을 많이 두면 둘수록 다듬어집니다. 발전도 되고요. 물론 손이 빠른 친구, 손이 느린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제가 이렇게 함부로 견줄 수는 없죠. 시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그래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한 것이 폰트. 로고 타입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냥 감상만 하세요.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다듬어 봤어요. 아까는 뭐죠? 짙은 짙은 밤색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저는 검정으로 했어요. 검정, 화이트, 검정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본인이 한 거고 이렇게 로고 타입을 바꿔서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요 로고 타입이
스포이드로 찍으면 요렇게 요거는 아마 클리핑 마스크에서 작업을 한 거라 이따가 설명할게요. 요렇게 네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하나를 찍으면 요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딕체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요 두 가지에서는 뭐 위에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 여기 이제 이게 스피어라는 게 이제 그 종탑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작업했을 때 요 심볼 마크가 아주 작업 잘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활용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요게 없고 요것만 있다면 요게 앞으로 가서 심볼 마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랑 어울릴 수 있는 로고 타입으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 폰트도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요거는 다운받지 않아도 기본적인 한글 파일 최근 거라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하나 색상을 한 거고, 요거는 요렇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했죠. 요거보단 요게 훨씬 부드럽네요. 부드럽네요. 그런 다음에 네거티브 할 때 아까 보니까 이 컬러가 들어갔을 때 요 두 가지 컬러는 상관이 없었지만 요거 들어갔을 땐 좀 어두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블랙에 가깝도록 그 명암이 찍기 때문에 횃불만 놔두고 백색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어요. 아니면 요 컬러도 조금 제가 낮췄어요. 요 위에다 겹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따가 일러스트로 또 보여줄게요. 두 번째 학생 거를 리뉴얼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작업한 거는 이랬습니다. 왜 8760일까? 이랬던 이름 없앴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보내줄 때 오른쪽 상단면에 이름 꼭 적어주세요. 자, 8760인데 1년 365일을 시간으로 바꾸면 8760 시간이래요. 오,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8760을 이렇게 알아차리지는 못할지라도 이걸 설명 들으면 말이 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760시간을 항상 손님들을 관리한다. 네일 아트를 관리한다. 이런 네일샵을 컨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 순간 저는 이 마른 목걸이 굉장히 보석의 느낌도 있겠지만요. 조금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여기 손과 꽃과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들을 너무 가두어 둔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모르죠. 여기 마른 모를 약간 라운드로 했다든가 빛처럼 요렇게 했다든가 뭐 이랬으면 좀 또 느낌이 틀렸을까요? 그건 진행을 안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8760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본인이 리서치한 거, 저번 주에 작업한 거를 제가 코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리서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것 중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았어요. 나비도 있었고요. 손 모양도 여기 보니까 좀 디테일하죠. 근데 오늘 한번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두껍게 가늘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손톱 있는 거 전체가 같은 굵기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비 모양도 그렇고요. 이따가 요거 한번 진행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것도 진행하면 재밌겠다라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365일도 쓸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라인이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약간 틀린
느낌이어서 아마 이거는 상품에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똑같은 굵기였는데 찍으면서 그래, 아니면 사진 찍으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구조도 재밌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 나서 브랜드명은 876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8760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요거는 학생 본인이 해서 요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마운틴 그 스포츠 브랜드에 보면은 마운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로고 타입을 요렇게 돌아간 거를 제안해서 한번 작업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제안을 해서 열심히 해서 보냈더라고요. 이 친구도 감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것을 요렇게 바꿔봤습니다. 오른쪽으로 제안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일 아트 8760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심볼을 크게 했고 요 마름모를 없앴습니다. 훨씬 눈으로 편안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자, 이것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 요렇게 된 것을 굵기가 너무 굵어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비 모양, 손 모양을 제가 제안했던 대로 바꿔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했던 걸 학생들이 한 것에서 제가 완전 많이 뒤집지는 않아요. 아주 이제 좀 엉망이다, 엉망요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은 다시 해보게끔 그냥 제안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제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해요. 그냥 입으로 요 부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한 것에서 제가 굵기만 조정을 하고 1년 360일 80 아까 여기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 가는 것이 훨씬 차별화가 되죠. 이 친구는 이렇게 저 친구는 저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또 전시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일 아트 8760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변화된 모습 한번 볼까요? 컬러를 바꿔봤어요. 브랜드 컬러 아까 설명한 것처럼 컬러를 한번 핑크 느낌을 내봤습니다. 네일 아트를 남자도 하나요? 저도 딱 두 번 해봤는데 굉장히 시간만 있다면 힐링이 되던데요. 저는 이제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네일 아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한번 권유해서 따라가서 한번 받았는데 기본 1시간 반 걸리고요. 가는데 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컬러가 퍼플 조금 들어가게 했어요. 어떠신가요? 자, 그렇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해도 일러스트 원고를 그대로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니까. 제가 물론 캡처 떠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일러스트 원본으로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이름 없앴는데 이따가는 이름 보내주세요. 자, 모바일 영상 어플리케이션, SNS 어플리케이션의 브랜드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폰트를 의존하지 않고 TIME를 모두 그렸더라고요. 도구 상자에서 형태를 그렸더라고요. 사각으로. 그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여기는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따가 작업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디자인 분석, 저번 주에 했던 거죠. 디자인 분석을 제가 이제 조금 한 장으로 다시 정리해 봤는데, 요런 모습이 있었고, 요런 모습이 있었고, 요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요런 모습을, 요거는 본인이 컬러에서 적용한 게 있어서, 제가 요걸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번 주에 초기 리뉴얼해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제가 요렇게 합체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교수님 변형했어요.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보내온 거죠. 저번 주에 보내온 것을 자료 조사한 것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요거를 조금 요렇게 작업을 더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만 진행했어요. 자, 어떠신가요? 더 자세히 한다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꺾였듯이 여기도 꺾여야 되겠죠.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꺾으셔도 됩니다. 훨씬 더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작업해 보세요. 자, 네 번째.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는 솔직히 조금 더 작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질문을 했으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먼저 이 친구 거를 분석해보면 필로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우정과 친밀함의 여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 모티브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진행한 것을 제가 보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CMYK는 요거를 적었을 때 이거 없어도 돼요. 적지 마세요. 요렇게만 적으시면 되고 62% 적기도 하고 요렇게만 적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의 자료를 조사를 한 다음에 보니까 요렇게 컵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요렇게 컵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온 것이 요렇게 보내왔어요. 수정한 거. 요거는 저번 학기, 요번 학기는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분석하니까 여신이잖아요. 그 왕관이야. 컵도 왕관으로 했어. 근데 지금 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왕관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관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커피 필로테스라는 요 글자가 조금 너무 가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어떻게 얘기했나요? 인지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읽혀지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볼드체가 좋습니다. 스타벅스 한번 연상해 보세요. 맥도날드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동안 제안했던 거 한번 연상해 보세요. 조금 가늘죠. 그렇다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구나. 나름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머리카락 아래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했어요. 아마 여신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 것 같아요. 나름 스타벅스를 보고 굉장히 리디자인을 잘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학기와 저번 주에 제안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컬러와 로고 타입을 제안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녹색도 괜찮고요. 다크 레드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배들 중에 수업 시간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도. 근데 이제 이 친구도 굉장히 손이 빠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거의
수업 시간 내내 화장실 잘 안 가요. 심취해서 해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A 플러스 준 친구입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이제 취업이 잘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취업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서 취업을 시킨 친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했고 취업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한테 엄청 좋아합니다. 저를.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더 좋아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맨날 물어보니까. 물어보고 또 점검하고 이러니까 남들이 보면 제가 그 친구를 자꾸 부르는 것 같죠. 근데 그 친구가 찾아와요. 귀찮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끝내. 괜찮아. 이렇게 너 하면서 또 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혼내요. 그만! 이래요. 왜냐하면 다른 수업도 있고 이미 저랑 컨펌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완성본으로 충분해요. 저도 그 업체에서 굉장히 8년을 일을 하고 학교를 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인 퀄리티도 평가가 좋기 때문에 디자인 의뢰도 받아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저번 학기도 산업체 다녀왔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아마 이렇게 반듯하게 완성되기는 힘들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받을 거예요. 오늘은 중간 과정, 다음 주는 완성본 이렇게 받을 겁니다. 브랜드 하나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금방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리서치 했고 아이디어 스케치 한 다음에 오늘은 일러스트로 드로잉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은 여러분들이 빡세게 고민하셔서 대면 수업할 때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혹시나 완성본 보여드릴게요. 졸업 전 캡슨 디자인에 냈던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완성했습니다. 딩동댕. 근데 자, 보세요. 요렇게 3, 4주에 시작했죠. 그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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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마치게 돼요. 그죠? 그거를 몇 주간 하나요? 거의 8주까지 진행을 하죠. 중간고사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판넬에 옮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10주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비대면 수업 때문에 아마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수업에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 시간 내에 쉬는 시간 빼고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설명이 끝났고요. 제가 아까 그렸죠. 그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제안을 했고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요거보다 흐리죠.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이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여기 위에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해갔어요? 약간 톤 다운 시킨 거예요. 왜냐면 화이트랑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여기에 보니까 요렇게 제안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 한자 떨어지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이 친구 예제를 보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요거 두 번째 색상에 가서 두 번째 클라이언트 눌러요. 누르면은 이렇게 컬러 안 나와요. 이 친구는 요거 제가 지정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정해서 그런데 이 친구 거는 여기 보면 선형 방사성인데 방사성 이렇게 되고요. 보통 선형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요거 누르면 흑백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아래 부분에 컬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요거 꼭 눌러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뜨죠? 위에 뜨죠? 다시 한번 꼭 누르니까 여기 뜨나요? 이렇게 뜨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컬러를 그냥 대충 여기서 스포이드로 찍으니까 이렇게 39.61 이렇게 나와요. 조금 그냥 약간 이렇게 맞춰도 돼요. 한 40, 39 이래도 돼요. 그렇게 해서 느낌을 잡았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제가 로고를 하나 요렇게 밑에다 놔뒀죠. 가져갑니다. 요렇게 가져가요. 하나를 더 복사를 해 놓을게요. 복사를 미안합니다. 컨트롤 C에서 복사하기도 하는데 Alt 누르고 마우스로 가면 이렇게 복사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지만 Alt로 가져가면 이렇게 복사돼요. 아셨죠? Alt. 자, 그런 다음에 얘 두 개를 객체 두 개를 잡은 거죠. 아웃라인 따면 안 돼요. 아웃라인 따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음에 뭐예요? 클리핑 마스크 눌러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자, 요거는 아직 윤곽선 안 땄어요. 짠.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아신 걸로 알고 얘를요. 윤곽선을 따볼게요. 윤곽선을 땄다는 거는 이 객체가 4개 글자예요. 4개 모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클리핑 마스크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곽선은 지금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리핑 마스크 짠. 자, 그리고 이거를 윤곽선 땄더니 해볼까요? 안 돼. 그죠? 자, 윤곽선 따기 전으로 해야 됩니다. 단, 요거를 윤곽선을 땄어요. 그리고 그룹을 풀어야 됩니다. 윤곽선을 땄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놓고 스포이드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이건 찍어도 어디를 찍어도요. 얘 지정으로 떠요. 이해 가셨나요? 얘와 얘의 차이점이에요. 자, 얘와 이렇게. 자, 요거 균형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 그리고 세로로 맞출 때는 요거 세로 가운데 분포 이렇게 딱 정돈됐죠. 이것과 이것은 느낌이 틀립니다. 이해하셨나요? 로고 타입 그대로 클리핑 마스크 하는 것과 윤곽선을 딴 다음에 아웃라인 딴 다음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게 아니라 스포이드로 컬러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자, 이런 다음에 글자도 조금 보완하긴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자, 요거 볼게요. 요건 제가 아웃라인을 다 땄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옆에다 갖다 뒀죠. 여러분들 보내실 때요. 아웃라인 따서 보내지 않으면
저한테 없는 폰트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는 폰트가 있고, 웬만한 거 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쁜 폰트들은 저한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웃라인 따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처럼 이렇게 원본도 보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또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한 것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순서별로 로고 타입 먼저 하라고 그랬죠. 로고 타입을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옛날 사진관 2와 굵은 거는 4를 썼고요. 이건 나눔 고딕 레귤러와 볼드를 썼고요. 이거는 흑진주 미디움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A가 너무 빵빵해서 요 두 가지가 느낌이 좋아서 두 가지로 작업을 했어요. 두 가지 작업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컬러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여기서 보면은요. 요 라인 줄 때도요. 반드시 선을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에서 패스 윤곽선 따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글자만 윤곽선 따는 게 아니라 선도 윤곽선을 따야 작게 축소됐을 때 뭉쳐지고 확대됐을 때 가늘어지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윤곽선을 따놓고 나서 작업을 하면 그대로 축소시키거나 명암에 갈 때는 축소시키잖아요. 그리고 버스에 갈 때는 확대시키잖아요. 같은 비례해서 축소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 수업을 해보면 여기까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죄송해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가르쳐 드려요. 근데 이게 전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잘 듣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시연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백색 창을 하나 열게요. 이거 잠궈 놓을게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자, 요거를 앞으로 오겠습니다. 항상 작업한 게 먼저가 앞으로죠. 자, 요걸 그대로 하는데 요걸 한번 풀어 볼게요. 풀어 보니까 제가 요거 이렇게 됐죠. 네모 하나, 요거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맞히는 거 중요하고요. 요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렇게 했고 하나는 또 복사 알트로 해볼게요. 알트로 하면 장점이 뭐야?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얘는 지금 윤곽선 안 딴 겁니다. 안 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활성이, 고정점이. 그럼 밑에 거는 윤곽선 따볼게요. 패스, 윤곽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변해요. 색도. 얘는 이제 도형으로 변해요. 도형으로. 얘는 선이에요. 선.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선도 나오고 요렇게 나와요. 그죠? 얘는 눌러볼게요. 선 없어요. 도형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위에다 좀 당겨 놓고 이렇게 됐잖아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줄여 볼게요. 아이고. 짜잔.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같이 잡혔네요.
Shift 반드시 눌러야 되죠. 줄여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위에 것은 2포인트 0.2 굵기로 그대로 따라갔고요. 이거는 비례에 맞게 따라갔어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확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대. 얘는 그대로 같이 굵어지지만, 그죠? 얘는 상대적으로 가늘어진다는 거예요. 이 현상의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닌데 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브젝트, 패스, 윤곽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의 작업은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쵸? 본인의 디자인 2개 이렇게 바뀐 것까지 열심히 했죠. 그래서 자, 요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본인의 리서치 보면 나비 모양과 손 모양이 이렇게 같은 굵기가 아니라 이렇게 음영에 따라서 굵고 가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요거는 요렇게 했죠. 자,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요것도요,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에서 잠금 선택물 잡혀요? 안 잡히네. 좋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스케치 갖고 와가지고 그 위에 그릴 때 잠궈 놓고 시작하죠. 그래서 본인이 두 번째 안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보내줬는데 칼라만 제가 높였습니다. 칼라만. 왜냐 화이트 바탕에 뭐 이렇게 보여져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이것입니다. 이렇게 작업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크게 볼게요. 처음 거 보면은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더라고 다. 그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지금 다 막대기로 다 그린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하나로 여기에 묶으려고 해요. 묶으려고 해요. 묶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패스파인더 합치기. 패스파인더 합치기.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금령을 가져가요. 자, 밑에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굵기를 줍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화이트로 하고요. 라인 굵기를 요거 하나 복사해 놔야 되겠네. 복사해 놓고 얘 굵기를 대신에 컬러를 주겠습니다. 무슨 컬러? 얘 컬러 찍어질까? 찍어지네. 찍어지고 난 다음에 요거는 화이트 바꾸면 되죠. 이렇게. 자,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더 굵게 해줘요.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반드시 오브젝트에서 윤곽선, 패스, 윤곽선. 그런 다음에 여러 개 객체가 생기죠? 합해요. 패스파인더에서 합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 화이트를 위로 가지고 옵니다. 위로. 자, 정비례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모방하려면 여기 왼쪽은 좁게, 오른쪽은 가늘게 이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잘라야 되잖아요. 펜툴로 자르면 돼요. 이걸로 자르고 여기 또 각을 주십시오. 저는 요럴 때는요, 다른 데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회전을 시켜요. 같은 비례로 한 40.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라줍니다. 잘라줍니다. 하나 복사는 해놓고요. 잘라주니까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해 갔죠? 뒤로 가면 아까 화이트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작업한 것이 바로 요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복사 하나 해서 아이고 죄송해요. 사각형 아까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45도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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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서 잘라줬어요. 이렇게 지금은 일 많으니까 그냥 화이트로 할게요. 이렇게 됐나요? 나중에 완성할 때는 다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펜툴로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 더 해. 여기도 해야 되네. 여기도 이렇게 고정점이 생기죠. 고정점에 맞춰주면 되고요. 내가 고정점이랑 연결 안 됐다면 두 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맞춰줘. 됐나요? 완성도가 좋아졌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사실 대면 수업 해도요. 31명이 다 손이 안 가기 때문에 한 명을 앉혀놓고 4명 정도를 뒤에서 보게끔 해요. 근데도 저 혼자 하고 있고 4명은 딴짓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이 어떤 것이. 근데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비대면은 제가 너무 일이 많아요. 왜냐면 녹음했다가 실컷했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녹음의 프로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조금 소리 지르면서 녹음해요. 처음에는 새벽에 하면은 혼자서 막 소리가 속으로 들어가서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소리를 세게 하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느낌만 봤고요. 나중에 이거 다 잘라줘야 돼요. 펜툴로 다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완성시키면 되고요. 요런 데도 꺾어줘야죠. 요런 데도 높아심에 요것도 다 요렇게 꺾어줘야죠. 그죠? 여기도 있네. 여기도 할 거 많네. 띠용 됐어요? 얘도 있네. 얘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마지막 자 이 친구 겁니다. 왕관이라는 거 또 필라테스라는 여신이라는 거 굉장히 특징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한 것에서 조금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화면에 잘 보이게 요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룹으로 묶어야 되겠네요. 자,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가까이 갈게요. 일러스트는 안 되는구나.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떤 게 로고가 잘 보여요? 당연히 오른쪽이 잘 보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에 했던 거대로 왕관 컵 좋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필로테스 글자 조그맣게 쓸까요? 그럼 너무 작게 했을 때는 너무 뭉쳐지겠지? 그럼 피만 할 거야. 피? 그거는 아이디어 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별 모양 할 때도요,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냥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정렬만 맞췄어요. 이렇게 정렬만. 그거 다시 한번 작업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면, 제가 또 노파심에,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요렇게 했잖아요. 하나를.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여덟 개니까 요게 90도잖아요. 요게 40도 돌면 돼요. 40도, 45도, 90도, 45 플러스 해보세요. 135, 18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돌면 된다면 무슨 소리야? 요렇게 하나,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변형, 회전, 45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여기 가야 되고, 아이고, 처음 걸로 복사해야 되죠? 요렇게 해서 변형해서 아니면 그냥 45, 45 계속 넘어갈까?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또 변형 아까 45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가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산수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90, 90, 90. 같잖아요. 그죠?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뺑뺑뺑뺑 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질문은 이따가 10시에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